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타입스크립트로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타입 만들기를 주제로 발표하게 될 김경덕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그 어떤 타입스크립트 문법이나 아니면 기능을 소개드리려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비즈니스 스펙을 이제 잘 타입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저는 부동산 팀에서 당근마켓 부동산 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주로 타입스크립트랑 노드.js를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는 내용은 타입세이프에 대한 내용인데 타입세이프가 뭐냐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런타임에 이제 에러가 안 나는 코드 아니면은 뭐 타입 오류가 있다면은 빌드 타임에 컴파일 타임에 그거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걸 타입세이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한 가지 하나만 더 추가하려고 하는데 바로 내가 의도하지 않은 타입이 나타나지 않는 것.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제가 이제 예시를 들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제가 방금 전에 했던 말을 다시 이제 도형으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 세상에 있는 타입, 즉 우리가 비즈니스 스펙을 받고 그거를 코드로서 구현하는 게 우리 같은 이제 개발자들이 하는 일인데 실제 비즈니스도 그럼 결국에는 실제 세상에 타입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코드로 표현을 하고 실제로 빌드돼서 런타임에 동작을 하는 게 세 개가 다 타입이 일치하는 것. 이게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타입 세이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예시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준비한 예시는 당근마켓의 채팅 메시지인데 실제로는 더 많지만 당근마켓의 채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텍스트를 칠 수 있는 텍스트 타입이고 하나는 이미지를 보낼 수 있는 이미지 타입인데 이미지 타입의 경우는 뭐 이미지 URL이 필요하겠고 텍스트 타입은 유저가 이제 친 그 텍스트를 어딘가 타입 안에 담아놔야겠죠. 그거를 제가 그 코드를 미리 짜왔는데 타입스크립트를 좀만 잘 아시는 분들은 바로 '아 이거 무슨 문제가 생기겠다.' 이런 게 벌써 예측이 되실 텐데 일단 제가 챗 메시지라는 타입을 짜고 그다음에 메시지 타입에다가 이미지냐 아니면 뭐 플레인 텍스트냐 이거를 입력하라. 둘 중 하나를 입력하라고 주석으로 적어 놨어요. 그리고 이미지 URL 널러 버리고 그리고 채팅 유저가 쓴 그 채팅을 플레인 텍스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도 널러블로 넣어 놨어요. 밑에 그 예시를 제가 이렇게 넣어 놨는데 지금 이 타입의 문제점은 여기다가 제가 ABC 뭐 이렇게 쳐 보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채팅 타입 두 가지가 이미지 타입이랑 텍스트 타입이 있는데 ABC라는 타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코드상에는 존재할 수 있어요. 저 타입에서는. 더 최악인 거는 여기서 플레인 텍스트에다가 널을 넣고 이미지 URL 널 뭐 어떤 값도 없는 그런 채팅 메시지도 코드로 표현이 돼요. 이게 실제 내가 세상에서 뭐 비즈니스 스펙으로 의도하지 않은 게 코드에서 지금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좀 고쳐보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럼 좀 타입을 잘 정의할 수 있을까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타입스크립트에 유니온 타입이라고 있어요. 아마 이제 각자 하시는 편하신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다 다를 텐데 타입스크립트에선 제가 오늘 다양성을 좀 표시할 때 유니온 타입을 쓰실 텐데 각자 편하신 언어들에서도 분명히 이제 아까 제가 뭐 널러블을 썼다거나 아니면 그냥 채팅 메시지 타입을 스트링으로만 구분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각 언어에서도 잘 만들 수 있게 좀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타입스크립트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음, 우선 제가 이 유니온 타입을 이미 썼는데 스트링이거나 널이거나 이게 유니온이거든요. 똑같이 그 문자열 상수로 이미지이거나 플레인 텍스트이거나 자 그럼 벌써 빨간 줄이 뜨면서 컴파일러가 이제 화내기 시작하죠. 이게 그러면 빌드도 안 되고 이제 런타임에 넘어갈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그 플레인 텍스트라고 쓰면은 일단 빨간 줄은 없어졌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 URL이랑 플레인 텍스트 둘 다 널일 수 있는데 이것도 제가 유니온 타입을 통해서 고쳐볼게요. 일단 이 주석은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미지 챗 메시지 타입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플레인 텍스트 챗 메시지를 하나 타입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를 id는 공통적으로 아마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공통적으로 묶어주는 것도 타입스크립트에서 가능한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건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타입을 이제 문자열 상수로 이미지 챗 메시지 인터페이스에서는 이미지 타입만 올 수 있게, 여기는 플레인 텍스트만 올 수 있게 하고, 이제 여기는 이미지 URL을 스트링으로 받고 여기는 플레인 텍스트를 스트링으로 받고, 이 친구는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개를 유니온으로 제가 엮어줄게요. 챗 메시지를 쓰고 얘 그리고 이 플레인 텍스트를 엮어주면은, 자, 이때 빨간 줄이 또 뜨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느냐? 얘 지금 위에 이미지 URL도 스트링이고 플레인 텍스트도 스트링인데 널러블이란 타입이 없는데 지금 여기다가 널을 쓰니까 또 컴파일러가 화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안녕하세요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이미지 URL을 적으면은 비로소 이제 약간은 아까보다는 좀 더 그 우리가 원하는 타입이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리면은 제가 이미지를 여기다가 이미지 타입이라고 해놓으면은 사실 ID에서 이미 추론할 때 그 플레인 텍스트를 입력하라는 내용은 안 나오고 이미지 URL을 입력하라는 그런 가이드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HTTPS 그리고 이미지 URL 여기다 넣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다양성을 그나마 조금 더 타입 세이프하게, 적어도 우리가 의도한 타입 그리고 비즈니스 스펙에서 벗어나지 않는 타입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로직마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타입 세이프하게 안전하게 이제 로직을 짤 수 있을까, 이것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예시는 이 방금 전에 정의한 채팅 메시지를 갖고 채팅 문구를 보내보려고 하는데, 이제 텍스트를 보내면 유저가 보낸 그 텍스트를 그대로 알림으로 보내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뭐 누구누구님이 사진을 보냈어요 이렇게 알림을 보내려고 해요. 근데 뭐 오늘 제가 예시에서는 이 알림 보내는 코드를 다 짜진 못할 것 같고 그냥 요 알림 보내는 문구만 제가 콘솔 로그로 좀 찍어 볼게요. 이거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분기 쳐서 이제 알림을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분기를 좀 어떻게 하면 타입 세이프하게, 어떻게 하면 잘 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는 거는 패턴 매칭이에요. 패턴 매칭이 뭐냐 하면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좀 똑똑한 스위치 케이스문이고, 어렵게 얘기하면 어떤 오브젝트가 어떤 패턴에 만족하는지 찾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그 쉬운 그 스위치 케이스만 좀 이 쉬운 설명만 기억을 해주세요. 참고로 패턴 매칭을 구현한 그 언어들은 많은데 뭐 코틀린에도 when 키워드를 쓰면 비슷하게 패턴 매칭을 쓸 수 있고, 뭐 스칼라, 러스트 이런 것도 고에도 심지어 패턴 매칭이 있는데 아쉽게도 타입스크립트에는 없어요. 근데 어떤 npm 패키지에서 이제 패턴 매칭을 구현을 해놨는데 이 친구를 이용해서 타입스크립트에서도 좀 타입 세이프한 패턴 매칭을 쓸 수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알림을 보내야 되니까 뭔가 제가 함수 하나를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매개 변수로 이제 챗 메시지 타입을 받은 다음에 바로 패턴 매칭을 제가 써볼게요. 자동 임포트가 안 되네요. 슈스 패턴. 네, 이거를 임포트하고 챗 메시지를 넣고 여기서 스티브라는 메서드가 있거든요. 이거를 호출하면은 바로 빨간 줄이 나게 돼요. 왜 지금 이게 나게 되느냐? 지금 챗 메시지라는 이 타입을 받았는데 이 친구의 이제 어떤 패턴을 다 이제 쉽게 말하면 스위치 케이스에 그 케이스문을 다 적어줘야 되는데 안 적어주니까 지금 빨간 줄이 뜨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예를 들면은 뭐 메시지 타입이 이미지인 경우 이 함수를 호출해 주세요. 이렇게 적고, 또 메시지 타입이 플레인 텍스트일 경우 이 함수를 호출해 주세요. 이렇게 짜면은 빨간 줄이 없어져요. 그리고 타입 추론된 거를 한번 보면은 여기서 이제 타입이 추론된 그 아규먼트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챗 메시지 타입에서 메시지 타입이 이미지인 경우 이게 보면은 이미지 챗 메시지란 인터페이스가 있죠.
얘가 이 패턴은 이제 이미지 챗 메시지는구나 하는 걸 추론해서 이렇게 얘가 타입이 이렇게 추론이 되고, 마찬가지로 플레인 텍스트인 메시지 타입이 플레인 텍스트인 인터페이스는 챗 메시지에서 이 친구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타입 추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리면은 제가 이모티콘 타입을 하나 추가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이모티콘도 보낼 수 있게 만들어서 메시지 타입은 제가 이모티콘을 적고 이모티콘, 네.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보면은 챗 메시지 타입이 변했죠. 그러면은 바로 빨간 줄이 떠요. 너 이제 이모티콘 타입 여기 또 고려 안 했다. 컴파일러가 화내기 시작하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채팅 메시지 타입에다가 기존의 이미지랑 플레인 텍스트만 있었는데 이모티콘을 추가했는데 누가 알림 보내는 코드 그 이모티콘 타입 추가됐는데 대응을 안 했다. 이걸 런타임에 가서 버그 나는 것보다 미리 그냥 컴파일할 때 컴파일이 안 되니까 빨간 줄 떠가지고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더 타입 세이프한 로직을 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예요. 이걸 없애려면은 똑같이 이모티콘 타입 이렇게 적어주면은 얘도 잘 추론이 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콘솔 로그 찍는 거 한번 보여드리면은 일단 이미지 챗 메시지에 샌더 닉네임 하나 추가할게요. 이제 보낸 사람 닉네임 이모티콘에도 추가하고 피터 이렇게 적은 다음에 메시지에서 샌더 닉네임 님이 사진을 보냈어요. 자, 보시면 여기 널러블이 아니라 스트링이 잘 들어오죠. 추론이 잘 돼가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뭐 유저가 그 입력한 채팅 넣으면 되겠죠. 메시지 점 플레인 텍스트. 그리고 여기는 비슷하게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패턴 매칭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좀 분기치는 것까지 보여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그 외부에서 온 값에 대한 밸리데이션이에요. 사실 이거는 그 뭐 자바를 쓰시거나 강타입 언어를 쓰시면은 타입 시스템을 이용하면 바로 이 밸리데이션을 걸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꼭 덧붙이고 싶은 게 그 타입에 대한 페일오버, 뭐 외부에서 온 값이 내 타입에 맞는지, 뭐 예를 들어서 외부에다가 내가 요청을 보냈는데 거기서 이상한 값이 왔을 때에 대해서 페일오버를 항상 좀 대비를 해서 타입 세이프한 코드를 짜는 게 좋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타입스크립트는 아시다시피 이제 런타임에는 그런 강타입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밸리데이션을 또 추가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은 이 코드에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게 간단한 서버 코드거든요. 그 샌드 메시지라는 엔드포인트로 그 포스트 요청을 보내면은 바디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이제 채팅을 보내주는 코드인데, 여기 as라는 키워드를 쓰면은 이건 강제 형변 아니에요. 다른 언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강제 형변화는 타입 체킹을 그냥 무시해 버리거든요. 타입 체킹을 무시한다는 거는 타입 세이프하지 않다는 거겠죠. 이거를 어떻게 타입스크립트에서 좀 잘 할 수 있을까 하면은, 이제 제가 추천하는 건 사실 조드라는 그 밸리데이션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거 외에도 뭐 되게 많은 밸리데이션 라이브러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찾아보시면 어떤 건 성능이 더 빠르고 어떤 건 뭐 기능이 더 많고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미리 코드를 짜왔는데, 이거는 한번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그 조드라는 건 그냥 뭐 아이디에 이렇게 스트링이 들어오는지 이제 검사하고, 뭐 메시지 타입에는 이미지가 들어오는지 검사하고, 또 아까 만든 오브젝트 그 두 개를 이제 유니온으로 엮어서 조드 스키마를 만들고 파싱한 다음에, 이게 파싱이 실패했다, 유저가 이상한 값, 약속하지 않은 이상한 값을 보냈다 클라이언트가, 그럼 뭐 400에러를 내리고 성공했다 그러면은 이 비즈니스 로직에 안전한 타입이 이제 들어가서 우리 비즈니스 로직이 타입 세이프하지 않은 오염된 타입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밸리데이션인데, 저는 이 서버 코드뿐만 아니라 뭐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외부에서 오는 모든 값들은
다 밸리데이션을 걸어주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래야 타입세이프해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이고,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타입세이프한 코드를 왜 쓰지? 그러면은 결국엔 이런 것들이 프로그래밍하는데 더 실용성을 높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당근마켓 안에서도 스키마 랭귀지에 대해서 이런 비즈니스 스펙에 맞게 좀 더 잘 타입세이프한 스키마들을 만드는 것,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거에 대해서 전사적인 프로젝트도 있어요. 스키마 레지스트리를 전사적으로 좀 관리하는 프로젝트도 있어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회사다. 예,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